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크리스 아처에 앞서 마크 테세이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릴랜드주 출신인 테세이라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팬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테세이라는 칼리켄 주니어보다도 양키스의 일루수 돈 매팅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에 양키스가 볼티모어 원정으로 오면 매팅리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친구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테세이라의 아버지는 골수 보스턴 팬이었다는 건데요. 테세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보스턴 레드삭스도 좋아하게 됩니다. 테세이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을 때 보스턴은 테세이라 가족에게 1라운드 12순위에서 지명을 하게 되면 받아들일 거냐고 묻습니다. 아버지와 테세이라는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당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보스턴은 1라운드 12순위로 테세이라가 아닌 애덤 에버렛을 뽑습니다. 그리고 테세이라를 8라운드에서 지명합니다. 보스턴은 대학에 갈 걸로 소문난 테세이라를 다른 팀들이 지명하지 않을 걸 확신하고 테세이라를 8라운드에서 지명했고 에버렛이 받은 175만 달러보다 25만 달러가 적은 150만 달러의 계약금을 제시합니다. 보스턴 댄 듀켓 단장은 계약금을 충분히 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테세이라의 아버지는 보스턴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분노했고 결국 테세이라는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테세이라가 다시 등장한 2001년 드래프트는 정말 화려한 드래프트였는데요. 조 마우어가 미네소타의 전체 1순위, 마크 프라이어가 시카고 컵스의 전체 2순위, 그리고 원래 1순위 후보였지만 발목 부상을 당해 3학년 시즌을 망친 테세이라가 5순위로 텍사스의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45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고 입단합니다. 드래프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고교 포수로 위험성이 높은 마우어는 몰라도 테세이라와 프라이어, 그 중에서도 프라이어는 명예전당에 갈 걸로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부상에 쓰러진 프라이어는 승리 기여도 16.6에 그쳤고 테세이라는 50.6, 마우어는 55.3을 기록하지만 포수로서 쌓은 업적이 많은 마우어만 명예전당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세이라는 텍사스 역사상 최고의 드래프트 지명이 됩니다. 테세이라는 텍사스에서 뛴 4.5시즌 동안 승리 기여도 21.5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고 2007년 7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로 떠나는데요. 비록 당시 최고의 유망주였던 포수 제로드 살탈라마키아가 성공하지 못하고 보스턴으로 재트레이드 되지만 이때 텍사스가 애틀란타로부터 받은 엘비스 안드루스는 지금까지 텍사스에 올려준 승리 기여도가 30.5에 달하고 네프탈리 펠리스는 2010년 신인 최초로 40세이브에 성공하며 신인왕이 되는 등 텍사스에서 97세이브를 올렸고 맷 해리슨 또한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32승을 올리는 대활약을 합니다. 텍사스는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합니다. 테세이라가 올린 승리 기여도가 21.5, 안드루스, 펠리스, 해리슨이 48.3이니까 텍사스의 테세이라 지명은 결과적으로 승리 기여도 69.8로 이어진 겁니다. 템파베이에도 테세이라 같은 선수가 있는데요. 템파베이가 2006년 5라운드에서 지명한 크리스 아처입니다. 스카 캐즈미어, 데이비 프라이스로 이어진 템파베이의 에이스 계보를 잇는 아처는 2013년 신인왕 3위, 2015년 사이영상 5위, 2017년 올스타가 되는 등 2017년까지 승리 기여도 11.8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처는 하락세를 타고 있었고 이에 템파베이는 2018년 7월 아처를 피츠버그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템파베이 하이 패스트볼 전략의 대표적인 투수였던 아처는 피츠버그에서 레이 시라지 투수 코치로부터 싱커를 던지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게리 콜이 피츠버그를 떠나 싱커를 던지지 않고 만개한 것처럼 싱커는 아처에게 독약이 됩니다. 아처는 2019년까지 선발 33경기에서 6승 12패, 4.92, 승리 기여도 1.3에 그쳤고 2020년은 부상으로 뛰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는 아처에게 걸려있던 1,100만 달러의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처의 대가로 템파베이로 간 오스틴 메도스는 같은 기간 승리 기여도 3.9, 타일러 글래스나우는 승리 기여도 2.3을 기록했고 쉐인 바즈라는
또 다른 유망주까지 얻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아레나도 트레이드 때 100위 유망주를 한 명도 주지 않은 반면 글래스나우는 2016년 BA 14위, 메도스는 2017년 6위에 오른 선수들이었는데요. 글래스나우는 아직도 FA까지 3년, 메도스는 4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템파베이에 큰 선물을 주고 떠난 후 피츠버그에서 최악의 부진을 경험한 아처는 1년 640만 달러 계약으로 템파베이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에 찰리 모튼이 떠난 템파베이 선발진을 이끌어줘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아처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처는 템파베이에 있을 때부터 포심과 슬라이더, 투피치 피칭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패스트볼 9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건데요. 아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템파베이라면 아처를 살려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처에게는 짠한 사연이 있는데요. 아처는 11살 때 가족 친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기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걸 문득 깨닫고 부모님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입양됐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누나가 자기의 진짜 엄마라는 겁니다. 아처가 누나로 알고 있었던 친엄마는 흑인 소방관과 사이에서 아처를 낳았지만 헤어지게 되자 아처를 부모님께 맡기고 아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엄마와 아빠로 부르고 자랐던 겁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아처 엄마의 친아버지도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속에 아처는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처는 할아버지가 호루라기를 불어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기 전까지 하루 종일 야구를 하고 놀았습니다. 아처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아처의 슬라이더가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를 지배해야 하는데요. 아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별로 친하지도 않은 학급의 여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자기 오빠가 마이너리그 선수인데 시즌이 끝나고 돌아오는 오빠의 타격 훈련을 도와줄 수 없겠냐는 겁니다. 이에 아처는 흔쾌히 배팅볼을 던지기로 하는데요. 아처가 던질 수 있는 공은 패스트볼과 커브 딱 2개였습니다. 답답했던 여학생의 오빠는 아처에게 슬라이더 그립을 가르쳐 주는데요. 아처는 그때 배운 슬라이더로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슬라이더 삼진을 잡아내는 투수가 됩니다. 템파베이에서부터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아처는 포스트 시즌 객원 해설뿐 아니라 야구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 적도 있는데요. 아처는 머지않은 미래 야구는 원래 선발의 역할을 맡는 일부 엘리트 투수들과 1이닝을 던지는 불펜 투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3이닝을 던지는 투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템파베이는 오프너 벌크가의 전략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미 메도스와 글래스나우를 선물한 아처는 과연 템파베이로 돌아와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템파베이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처의 올 시즌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